박수! 안녕하십니까. 이혜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23년 전에 탈북한 탈북자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양 창동교회 교인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해주까지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체포되셔서 북한으로 끌려가셔서 북한에서 이제 고아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 월남하셔서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혼자 북한에 남게 되었는데, 제가 왜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때 남았을 때 북한에 미처 월남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YMCA 회원이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YMCA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미군과 국군이 돌아와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활동을 YMCA 활동을 하시다가 체포되셔서 17년형을 받고 이제 감옥 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경력 때문에 74년도에 평양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산간오지에 양강도 삼수공 간덩리라고 하는 산간오지로 추방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시에 국군과 미군이 남한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후퇴를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진달래꽃이 다시 피면 국군과 미군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북한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북한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올해에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라고 절규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이제 70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북한 동포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크리스찬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진달래꽃이, 정말 약속했던 그 자유의 진달래꽃이 피는 날을 기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는 그 진달래꽃을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북한 동포들을 잊고 북한에서 공산 학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악령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서울까지 이렇게 기어 들어와서 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년 8월 10일에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를 다시 찾고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 학정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북한의 자유인들을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북한의 자유통일을 외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놀란 것은, 반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완전히 무슨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지금 청와대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고, 지금 무슨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데도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자기 집을 왜 사고 팔고 하는데 마음대로 사고 팔아야지 그걸 왜 국가에서 허가하게 해주냐 말입니다. 어제 탈북자 K씨가 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 전날 탈북자 이동현 씨가 또 강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탈북자 선원 2명을 청년들입니다. 21살, 23살 이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냥 북송시킨 게 아니고요. 이 어린 청년들에게 16명을 살해하지도 않았는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지금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해서 이것의 진상을 조사해라. 그리고 이 청년들의 생명을 책임지라.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부 앞에서 51일째 단식과 시위를 해왔는데 그 천막을 처음엔 천막도 치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너무 불쌍하다고 텐트를 가져다 줬습니다. 천막을 쳤는데 그 천막에다가 개거장을 붙이고 강제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버릴 수 있는 게 목숨밖에 없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목숨밖에 없기 때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공무 방해죄라고 체포해 갔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수많은 민주노총 촛불들의 광란을 볼 때 그 자들은 자해행위를 했을 때는 체포되어 간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탈북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려고 하는 행위조차 범죄 행위로 몰아서 지금 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3일에 검경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이 경찰의 칼춤에 죽어갈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북한의 공산 깡패들을 우리가 제때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악령이 이제는 청와대를 감싸고 대한민국을 지금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국정감사장에서 탈북 청년 2명을 강제 북송시킨 것은 청와대가 컨트롤한 거다. 청와대가 지시한 거다. 저희들이 북한에다가 아무리 알아봐도 살인당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살인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체포되기 직전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구하고자 대한민국에 찾아왔는데 대한민국의 이 야만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시켰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8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1000일 동안 단식과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상대였습니다. 중국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말라고 저희들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자유를 찾아온 13명 북한 정업원들을 어떻게 하나 돌려보내려고 민변을 붙이고 그것도 표창원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 정업원들에게 민변을 붙여서 가지고 민변이 계속 공작을 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온갖 종북 떨거지들을 갖다 붙여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민변을 믿고 통일운동에 탈북자들이 적극 나서라. 너네들이 적극 나서라. 그러면 수령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될 것이다. 이따위 문자를 보낸 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종북 떨거지들은 어떻게 하나 김정은의 애완견이 되기 위해서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우리가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의 크리스찬들, 우리의 자유인들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멀리 밀어내버리고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드디어 공산사회로의 공산 독재 국가로의 진입을 이미 진입했고 완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현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헌법마저 이번 4.15 총선에서 헌법마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디에다가 하소할 때 믿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신줄 놓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아멘. 대한민국의 이 파고든 이 공산 악령들을 반드시 몰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